정부는 지난 6일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진행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혜택을 받은 우리 기업체가 기금을 모아서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피해자들은 물론 정치권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금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소송 판결금 등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육 외교의 총 책임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제가 우리를 침략했던 침략자에서 이제는 동반자, 파트너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에 관련된 후속 조치로 이런 지금 일들이 이제 발표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제정신으로 할 소린가?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랬다고 그럽니다. 국민 1%가 찬성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99%가 반대하더라도 할 일은 해야겠다. 자신의 길을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민 99%가 반대한다는 것은 그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1%가 찬성을 해서 1%의 의견을 듣고 일을 한다면 그건 정말 자신이 대한민국의 1%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대통령이 된 목적이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서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지지율에 관한 응급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사회가 입법, 사법, 행정, 상권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물론 국가의 책임자이지만 또 행정부의 또 최고 수반이죠. 책임자인데, 사법부, 이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동원 문제는 최종 배상 판결을 일본 기업의 책임이 있다라고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사법부 최고 권위는 대법원의 결정이에요. 근데 이 결정에 관해서 민간 차원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청구를 해서 한국 기업의 어떤 이런 추진 절차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논란이 되면서 이게 스탑이 되고, 이 결정 과정에 행정부가 개입을 해서 제3자 대의변제라는 편법을 동원을 한 그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대법원 판결에 관한 행정부의 월권이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은 바로 위헌 논란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이 1%의 지지율을 갖고라도 자기는 해나가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과연 대법원의 처진 결정에 관한 것들은 존중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거를 무력화시키면서 이런 방안을 해법이라고 내놓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사법부가 최종 판단한 것을 뒤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도 당당하다, 꼭 해야 할 일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참 정말로 국민들이 그것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도 이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일제 이 강점기 식민 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당한 이 국권 상실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탈 탄압을 했습니까? 수많은 이 한국민들을 강제로 징용하고, 또 위안부 강제로 끌어가서 아주 몹쓸 일을 저지르고,
여기 가서 아직 그 피해자들이 생존을 하고 있고 또 그 피해자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이 이 땅을 살고 있는 국민들이 여전히 그 일제 강점기의 피해 그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온전히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냐? 절대 아니죠. 근데 이런 가운데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아가자. 물론 미래로 나아가자는 슬로건은 좋습니다. 당연히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충분히 마음으로 진정으로 느낄 만큼의 사죄와 배상 책임을 일본이 다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존재되지 않고 사실은 강압적으로 정권에 발표된 이번 대책이 과연 국민 정서에 맞냐 이 부분이 그렇죠. 강제징용은 일본이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익은 일본인 전범 기업,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업들이 지금도 아주 성황을 이루면서 굉장히 큰 발전을 이뤘고 지금도 뭐 대기업 아닙니까? 일본에서도. 그런데 그 기업들은 놔두고 우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한다. 아니 우리 기업들이 그것도 자발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우습습니다. 아니 거의 공기업에 가까운 기업들이 정부에서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강제 모금이지 어떻게 자발적인 모금입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전문가들 언론에서도 그렇지만 이 기업에 이렇게 하게 되면 배임 책임 논란 그리고 뭐 제3자 뭐 심지어는 뇌물 이런 논란까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법적인 논란까지 포함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왜 윤석열 정부가 이런 거의 뭐 단계를 건너뛰었어요.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어떤 법적인 부분도 그렇고 행정부가 사법부 대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강제적인 행정 조치를 규정을 해서 그거를 시행하려고 하는 이거 자체도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그리는 큰 플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징용 피해 배상금을 내면 일본 정부가 과거에 발표된 담화문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사과를 대신한다고 지금 일본과 일본 기업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일본이 주장하는 것을 일본 측 입장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들이 언제 한번 제대로 된 사과와 그 배상을 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도 없었고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고 아예 발표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뺨을 때린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뭐 때린 거는 했는데 맞을 짓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이제는 아예 안 때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예. 우선 이제 이런 얘기하기 전에 또 배상과 보상에 관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배상은 나의 잘못으로 해서 상대가 피해를 본 부분을 내가 그거를 피해를 갚아주는 거고 보상은 그 사람이 상대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거에 응당한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말이에요.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배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현재 지금 우리 한국 기업에서 이렇게 제3자 변제니 이런 얘기는 배상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예. 그건 배상이 아니죠. 네, 그렇죠. 이런 거죠. 한국 기업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이제 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과거에는 대문이 없었잖아요. 이제 대문을 만들고 하면서 이렇게 요즘 얼마나 이 뭐 캡슨이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대문을 잠깐 열어놨는데 이제 날강도가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집안의 사람들한테 몹쓸 짓을 하고 이렇게 뭐 다 이렇게 털어가 버렸는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대문을 열어놨다고 이게 제 책임이 되는 건가요? 근본적인 거는 대문을 열어놨다고 해서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날강도 짓하고 다 뺏어가려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리고 처벌을 하고 그가 가져간 것들을 다시 반환받고 이 피해한테 이렇게 배상 책임을 회복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 어른이 이걸 당했으니까 십실반야가 모아가지고 이 사람을 잡자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꼴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련돼서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의 민관 공동위원회는 한일 협정에 대해서 정치적 보상, 아까도 보상과 배상을 얘기하셨지만 보상일 뿐이라면서 이는 한국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대법원이 그 판결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2012년 우리나라 대법원은 외교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고 2018년에 이를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을. 지금 피해 당사자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 양금덕 할머니가 계세요. 아직 살아계시죠.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잘못한 사람 따로 있고 사자의 사람 따로 있는데 제3자 변제 방식 그때 한국 기업에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거는 사죄가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피해자들도 반대하고 있죠.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시급하고 성급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는 이걸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할까요? 대안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했는데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도와 이 도대체 빅픽처가 뭔가 원래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새벽 아니에요. 어제 거의 자정 다 돼서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제 4월 그죠 26일인가요? 미국의 국빈 방문 12년 만에 이명박 대통령 12년 만에 간다고 이제 급하게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은 어제 밤에 이제 인터넷 매체 등에서 유튜브 방송할 때 보니까 댓글이 달렸어요. 시청자 일반 국민이에요. 로이터 통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간다고 발표했다고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밤에라든 내일 아침이든 대통령실에서 발표하겠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아니 한밤중 자정 다 됐는데 긴급하게 발표하더라고요. 물론 시간에 맞춰서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국민이 직감한 거죠. 미국 가야 되죠. 그리고 지금 일본 방일 일정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한 3월 16, 17일 방일한다 이 일정도 흘러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구상이 중국을 봉쇄하고 러시아를 이쪽에 묶고 포위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인도네시아 새로운 전략해서 그러려면 가장 걸림돌이 뭐냐? 바로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예요. 왜냐하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서 대중국 봉쇄망을 튼튼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구상이 미국의 정치적 의도 이거를 봐야 된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요. 또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놓고 국무부 일제히 환영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일본에서는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복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윤미향은 사건 아시잖아요. 자, 위안부 관련 그 비영리 단체를 해가 오랫동안 활동해 왔던 NGO 활동가였는데 정치권 이제 국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느닷없이 횡령했다 못돼 해가지고 엄청 때려잡았잖아요. 조선일보 조중동 해가지고 엄청 보도를 하고 근데 대부분의 보도가 언론 중재에 가가지고 다 이 허위 보도인 걸로 다 밝혀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판결이 나왔잖아요. 일부 행위상의 이런 실수를 물어가지고 벌금 1,000 얼마가 이렇게 했어요. 나머지는 거의 7개, 8개 항목이 다 무죄 받았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가장 핵심적인 단체에 활동했던 활동가의 도덕성을 완전히 무너시켜버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관해서 어떤 한면을 느끼게 한 다음에 이런 일이 진행됐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 발표, 1년의 사태를 봤을 때 이런 큰 구도 속에서 계획적으로 진행된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번 대책은 너무나 급조하고 해결책이 전혀 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그랬는데 일본은 환영을 넘어서 그냥 그들은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참 이런 반응을 보면 참 우리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일본은 피해를 당연히 역사적으로 다 증명된 모든 피해를 이제 와서 안 했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예, 예. 저 이 마당에서 한번 해야겠어요. 대한민국이 가해자입니까, 우리가? 우리는 피해자 아닙니까? 일제 강점기의 피해자예요, 피해자. 그건 역사적으로 피해자인데 증명된 우리가 거죠. 무슨 가해자인 것처럼 네. 대책을 내놓고 예, 어떻게 예.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런 왜 이런 굴욕적이고 치욕적 사건이 벌어졌는지 심층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지금 것이죠. 보면 이것은 굴욕 외교를 넘어서 굴종입니다. 굴종. 굴종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뼛속 깊이 일제사관, 식민사관 이런 것들이 자리 잡은 데서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된 목적도 그런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펼치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도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8.15 광복절쯤에서는 그 독도도 우리 땅이 아닐 듯 싶다. 뭐 이렇게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걱정돼요. 예. 실제로 일본 자위대 군함이요. 독도에 일장기를 꽂으러 갈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걱정돼요. 걔네들은 꼬지로 언제든지 오는데 우리나라가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유는 하고 있지만 일본 땅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밝히지 않을까. 나는 그것이 심히 우려됩니다. 그것도 또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없어야 거 보면. 지금 하는 이 일련의 행위를 봤을 때 정말 이거는 하고도 남는다고 남는데 남는 상상 겁니다. 시나리오 그치길 바랄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건 그냥 상상이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이기를 바랍니다. 글쎄,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예, 그와 관련해서 뒷마당에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정부는 일본 기업에 참여 없는 제3자 변제는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됩니다. 주권국으로서 자존심을 세우고 국격 또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협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역사상 보면 정말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은 후세 사가들이나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교훈받아서 반면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전범 그 기업이 사실은 지금 끝까지 사과나 사죄를 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배상도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배상의 문제가 아니고 뭐 돈이 없어서 못 한다라고 하면 그냥 내비두는데 사과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사죄를. 그렇죠. 사과는 물론 안 하죠.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건 그런 상태인데도 지금 우리가 미래를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미래를 얘기하겠다는 건지. 여기에다가 이게 불을 또 끼얹는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40년째 동기라고 합니다. 예. 40년씩이라고 하는데요. 네.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예. 이런 글을 올렸어요.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 사죄 배상을 계속 악쓰는 건 한국뿐이다. 이거 전문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찌질하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아닙니까? 일본의 반성 사죄 요구는 이제 좀 그만하자. 네. 정부 해법이 얼마나 어좋다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 네. 이런 것들을 올렸는데 지금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톱클래스 국가인데 죽창과 부르는 마이웨이 혼밥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법 규정 어쩌고 운운했는데 죽창과 제가 볼 때 노무현 정부 비판하는 것 같고요. 혼밥 문재인 정부 지칭한 거잖아요.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미래지향적인 이런 일을 뚝뚝 해나간 대통령에 박수를 보낸다. 정말 40년지기의 충성이 정말 눈물겨울 정도인데요. 근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그럼에도 2012년 어느 대법관 한 명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해보지도 않고 어쩌고저쩌고 해는 의견도 하지 않고 독립운동 하듯 내린 판결 하나로 야기된 소모적 논란과 국가적 손실이 너무 컸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아니 이분이요 그 검사 출신 아니에요. 대법원의 독립적 판결을 한 건데 이걸 폄훼하고 왜곡하고
야, 이거 완전 발로 이렇게 짓밟은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말고 어디 있냐. 이 대목. 논란이 거세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보면 예,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뭐 미래지향적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트너로서 우리가 뭐 혼자 살아나간 세계 이제 글로벌 경제 시대에 이웃국가 참 경제도 서로 돕고 뭐 수출도 도모하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좋은데 과거사는 정확하게 청산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야 그것이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이지. 그것을 불씨를 그대로 놔둔 상태. 아니 오히려 그들은 사과조차 하지 않고 배상조차 하지 않고 국가와 기업들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미리 면죄부를 주면서 그렇게 덮어놓으면 그것이 결국은 그 불씨가 꺼질까요? 아니면 나중에 다시 살아날까요? 윤 대통령은요, 이 석동현이 40년직인지 모르겠지만요, 이 국가와 민족의 명운을 생각한다면 이 40년직이 이 패삭해야 돼요, 패삭. 예? 손을 꺼내야 돼요. 이거 팩트가 맞지도 않아요. 유럽이 아프리카의 과거에, 예? 식민 지배한 것들이 있잖아요. 청산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배상 진행 중이고, 그리고 독일의 행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사죄하고 또 반성하고 또 뭐 끝까지 찾아내가 처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일본이 안 했다는 것도 팩트가 아니에요. 미쯔비시가요 중국에 사과하고 배상했어요. 그렇죠. 네, 다른 나라에는 오히려 팩트와 달라요. 근데 사과도 일본도 역시 사과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판받으니까 슬그머니 처음에는 사죄와 했다가 악쓴다는 표현 썼다가요. 슬그머니 사죄와 배상하라고 요구한다라고 슬그머니 수정했어요. 검사 출신이 쪼잔하기 싫어 이거 수정해요. 당당하게 놓아두지. 40년 직인 대통령 사실 그러다 보니까 민주평통 자문위원 일각에서 석동현 사무처장 지금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우리 석동현 처장이 민주평통이 헌법기구 아니에요. 대통령이 평화통일 자문하는 헌법상 기구인데 물론 평화통일 외에 다양한 뭐 국내의 현안에 관해서 뭐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는데 이건 도를 넘어섰어요. 이거 완전 정치적으로 했는데 이분이 그래서 MBC에서 스트레스 보도를 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정치인이에요. 이미 정치인이었고 2015년부터 정치를 했고 부산 쪽에서 출마한 전력도 갖고 있는 정치인 출신인데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자기가 국가의 이런 거에 반하지 않는다면 자기는 친일파라고 불려도 좋더라고.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SNS 올리는데 이 대목이 있더라고. 이번 3일 전 대통령 기념사에서 거기 이걸 하려고 몇몇 그룹을 꾸려가지고 자기가 의견을 대통령한테 전달했다고 나와 있더라고. 본인이 실토를 했어요. 그럼 3.1절에 담겼던 상당수의 표현, 문구 이런 거 방향점 석동현 처장이 제시해줬다. 자기가 실토한 거거든요. 여기 관해서 석 처장이요 분명히 해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요 이거 어떤 국정에 관한 견해를 밝힐 수 있지만 이건 그걸 넘어서서 국민 전체 국가를 모독한 거예요. 대법원을 눅눅한 거예요. 여기 관해서는 그건 나중에라도 책임을 져야 돼요. 아마 이제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정부의 발표안이 있고 난 다음에 대법관 출신이 지금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권위원장이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이것이다라고 그렇죠. 입장문을 발표했죠. 사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서 발표한 걸 바로 그것도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응한 것이 처음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3.1절부터 이때까지 그런 어떤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나. 그런데 6일날 이제 결국은 정점을 찍은 거죠. 결론을 내버리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것은 우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담인데요. 앞서 이렇게 그 지난 과정 왜 이렇게 됐냐 언급을 하셨는데, 자 며칠 전에 통일외교
전문 기자분을 한 분 만났어요.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외교부 쪽에서는 출입 기자들은 이런 기류가 있을 때요. 너무 이제 급조한 대책을 내놓으려고 하는 이 흐름에 관해서 외교부 최고 책임자와 또 정부 일각에서는 반대하는 기류가 있을 때요. 좀 톤다운 시키자. 당연하죠. 네? 그건. 너무 급조하다 이렇게 가면 큰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거는 마지노선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하네요. 그렇죠. 이 부분이 명시된 안을 포함해서 이렇게 가려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너무 강경했고 무조건 그렇게 가라는 식으로 해가 정리가 급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표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국민사회에서 을사오적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개명 오적해가지고 명단이 이렇게 돌았잖아요. 거기에 대통령,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차장, 서민정 외교부 국장, 아쪽 국장이죠. 그래서 나왔는데, 이 중에 2명은 잘못됐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냥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성한 실장이 안보실장이긴 하나, 이번,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정진석 비대위원장, 또 한일연맹 회장이에요. 의원장만 그 집안 내력 아시잖아요. 네네. 여당의 책임자인 정진석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와 그리고 국장 차원의 이게 아니라 외교부 1차장인 조현동 1차관이 오적 중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평가들을 통일외교 전문 기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적어도 최소한의 양식과 의식이 있다면 외교부에서 그런 어떤 대책을 내놓을 일은 없고요. 대통령이 이미 3.1절 기념사에서 쉽게 얘기해서 선방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후속 대책을 내놔라. 그렇게 외교부에 주문을 하니까 외교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바꾸시켜서 대통령이 당신 뜻대로 수정해서 또 내려보내고 하는 것이 반복된 것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교부에 외교부 장관이 어떻게 하고 차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워낙 지금 대통령실 기류가 그렇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주류 언론 뉴스들 정신 차려야 되는데 대통령실 보도 패턴도 그렇고 언론이 지금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이거는 위축이 아니라 저는 제가 볼 때 외면을 넘어서 해피, 의도적 해피, 고의적 해피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동조하는 거죠. 역사의 잘못된 선택에 관해서 침묵한다는 건 동조하는 행위고 지탄받아야 되고요. 우리 언론, 우리라는 표현도 정말 그렇습니다. 언론, 미디어 운동장이 바뀌지 않는 한 지금의 이러한 국정 운영 패턴이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분노해서 나서고 있는데 이번 토요일 3월 11일이죠. 서울시청 동평광장에서 분노한 시민들 또 단체들 모여서 개명, 국시, 제2의 국시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국민 집회를 지금 연다고 하는 이 정부는 아마 그 집회가 100만이 넘어야 조금 아마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 이하로는 그냥 일부라고 생각하고 우리들 얘기가 아니다. 이건 딴 나라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그냥 무시 전략으로 갈 겁니다. 시민들이요, 국민이 얼마나 자조적인 표현이 있습니까? X 땡땡 같다는 그 표현 있잖아요. 제가 얘기 안 하셔도 아시잖아요. 동물을 빗대어가 우리 국민이 그런 국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 위기가 닥쳤을 때 일어서고 독재가 있을 때 민주의 함성으로 무너뜨리고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 당당한 외교 세계 강국으로 다시 일어선 국민이잖아요. 우리 국민이 저는 정신을 차려서 이 제2의 국치 바로 잡아 주실 거라고 믿고요. 100만 이상 모여야 돼요, 사실. 그럼요. 예. 그럼요. 예.